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막아내자는 한인사회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와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등 한인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도 모든 시의원을 면담해 폐쇄를 반대하는 한인사회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자택대피 행정명령이 3주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여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600 개인지원금과 주당 $300 연방실업수당이 다음 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정도 개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이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부부도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인 업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음식점이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순두부 전문점이 야외 극장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 지원금 $600는 연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에 LA 한인사회는 반대합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선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관도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강일한 상공회의소 회장은 모든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 올림픽 경찰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곧바로 한인타운 치안 공백 사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에 이어 치안까지 불안해질 경우 한인 상권 위기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가 폐쇄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타격이 있고 안전에도 치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LA시에서 뒷펀딩하는 거, 삭감하는 거, 경찰 예산을 갖다 삭감하는 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온라인 서명 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반대 청원서를 통해 시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 인사들에게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Safety first. Support LAPD. Save Olympic. 진짜 이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를 시의회와 시장실에 보낼 거고요. 최종 결정권이 시의회에 있는 만큼 한인타운이 지역구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도 한인사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회와 마켓 앞에서 서명 홍보 활동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회 앞에서 페티션 청원서 만약 할 것 같으면은 받아라. 그리고 각 교회나 마켓이나 우리들이 이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일하는 19군데 경제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물론 다 참석해서 사인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디펀딩하면 안 된다. 이 펀딩을 좀 남겨달라.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를 남겨달라고 청원을 할 겁니다. LA 총영사관도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치안과 안전에 대한 한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지역구 시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은 한인사회 폐쇄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경찰서 축소 방안은 다음 달 11일쯤 경찰국이 시의회에 직접 보고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한인회는 올림픽 경찰서 폐지에 반대하는 공식서한을 각 시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한인 단체들이 같은 캠페인을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가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LA 한인회는 내일 오후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과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과의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4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공식 서한도 발송했습니다.
한인회는 도미닉 최 LA 경찰국 부국장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과 미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정도 MRT 시의원과 우리가 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시장 또는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시의원들하고도 미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인회는 올림픽 경찰서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도 함께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저지 캠페인을 한인 단체들이 제각각 벌이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폐쇄에 따른 치안 공백 위기에서 한인 단체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신 우리 모든 한인 커뮤니티 단체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적 이기심보다는 커뮤니티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을 같이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에다가 연락을 하려고 이렇게 토요일 날 봤더니 한인회에서도 뭔가 따로 뭘 한다고 그래서 하시면 좋다고 내버려두고 우리 말고 어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올림픽 경찰서를 지키는 데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올림픽 경찰서 폐쇄 여부에 대한 시의회 최종 보고일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경찰서 폐쇄부터 막아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임무는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한인단체들의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자택 대피령이 사실상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도 주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1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892명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11,271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자택 대피령이 3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남가주 지역에 내려졌던 자택 대피령이 3주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남가주 지역에 30일까지 발령됐던 자택 대피령을 3주 더 연장하려는 겁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중환자실 수용 여력은 0%로 코로나 중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은 새로운 자택 대피령은 4주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자택 대피령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위치한 샌 호아킨 밸리만 3주 더 자택 대피령이 연장된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대형 마켓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요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400여 곳의 그로서리 마켓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170여 곳의 마켓에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방역 전문가들은 그로서리 마켓 방문 횟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주당 $300의 연방 실업수당과 $600의 개인 지원금이 순서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정도 개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기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주부터 1인당 $600씩 지급자에게 자동입금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연방국세청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지급액을 수령하게 될 전망입니다. 9천만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지난 4월 1차 구호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1차 구호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은 후 IRS에 은행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령 자격은 1차 때와 똑같습니다. 개인 연소득 $7만 5천, 부부일 경우 $15만 이하여야 하며 부양 자녀도 1인당 $600씩 받게 됩니다. 지난번엔 제외됐던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구도 다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성년이 된 경우 직접 지원금 600달러는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배달과 투고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영업 활동조차 할 수가 없는 요식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일부 식당들은 업종을 다양하게 동시에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삼인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바비큐 식당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정육점 쇼케이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 업주들이 한 지붕 두 업종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베큐 식당은 도매 가격으로 구입해온 생고기를 판매하며 업종 다양화로 코로나 사태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샷다운 되면서 너무 길어지니까 식당에서 파는 수고가 한계가 있어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고기 취급하는 고기 그대로 손질을 해서 파운드별로 이렇게 포장해서 팔고 있어요. 드라이브인 영화 상영을 준비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샤가에 위치한 한 식당은 대형 주차장을 활용해 드라이브인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식당 음식은 차 내부에서 즐길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부창동에서는 새로운 가족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화 상영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식업계. 식당 업주들은 업종을 다양화시키는 마케팅을 펼치며 코로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셔먼옥스 지역의 한 서민 음식점이 권한을 남용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즉각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서민 음식점은 소장에서 주지사의 영업 중단 행정명령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 부부도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코로나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접종 증서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직접 맞겠다던 약속을 지킨 겁니다. You know, this is just the beginning. It's one thing to get the vaccine out, and now is going to be on the road as well, but it's going to take time. 주말 내내 미 전역으로 배포된 모더나 백신은 오늘부터 병원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We've been treating patients with COVID since March. That's a very long time. So this is a moment of hope for myself, for my colleagues, for the patients that we treat. 섭씨 영하 70도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면 충분해 이동과 보관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This first wave of Moderna shipments will be sent to more than 3,500 sites. A greater number than the Pfizer vaccine. The Moderna vaccine can be accommodated in more sites. 미국 정부는 이번 주 화이자 백신 200만 회, 모더나 백신 590만 회 등 모두 790만 회 접종분을 추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금까지 55만 6천여 회 분량이 의료진에게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집거하며 선거 불복에만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백신 접종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또 유럽연합은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조만간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들은 영국발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시켰습니다. 보도의 고정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소속 27개국에서 이르면 27일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As we have promised, this vaccine will be available for all EU countries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conditions.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1년간 판매와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접종 권고 등을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 6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최소 15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5개 이상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이미 50만 명 이상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은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은 물론 인도와 홍콩 등 전 세계 40여 개국이 영국발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미국인 승객이라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영국 봉쇄에도 이미 덴마크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지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계통을 6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GH와 GR 계통이 많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보고된 변종은 GR 계통 안에서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GR 계통을 기본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중 여러 부분에서 추가 변이가 나타난 겁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 ECDC는 바이러스 변이는 매우 흔하고 대부분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영국에서 보고된 변종으로 인해 감염 심각도가 증가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백신이 듣지 않을 정도로 바뀌거나 치사율이 높아지거나 감염 후 증상이 심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염성이 70% 더 강하다는 것도 변종이 나타난 지역의 확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로 확진자 증가가 실제 바이러스 변이 때문인지 특정 지역이나 환경의 문제인지 좀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기존의 백신으로 방어가 안 되는 수준의 돌연변이냐라는 부분에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단기간 내에 나타나긴 쉽지 않고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변종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유입한 그 확진자에 대해서도 21건 정도 저희가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분석을 시행하였고 해당 변이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영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확진되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올해 유시기에 대학에 지원한 신청 수료가 지난해보다 무려 1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인 SAT나 ACT가 입학 사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UCL 대학의 지원서가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총장실은 9개 캠퍼스에 접수된 2021학년도 가을학기 신입 편입생 지원서가 25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UC는 이는 코로나로 인해 SAT와 ACT 점수가 제외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얼바인시에 한인 커미셔너 3명이 탄생했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시의회에 입성한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의 림종채 씨와 재정위원회의 매지양, 노인위원회의 서명윤 씨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뉴욕시 식당 내부에서 포장 음식 주문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모든 투고 음식 주문은 전화나 인터넷 등 원격으로만 이뤄져야 하며 픽업도 식당 외부에 마련된 별도의 픽업 공간이나 창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요일별 교차 주차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 청소국은 지난주 뉴욕 지역의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요일별 교대 주차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주 전역설 시행될 예정이었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일단 보류됩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올해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쇼핑 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일단 1월 말까지는 이를 고려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백신을 먼저 접종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론이고 우버와 리프트 같은 회사들까지 정치인들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만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1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원자들에 대한 접종은 2달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음 순번으로 접종받을 대상을 새로 정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찰, 소방관, 교사, 식료품업체 종사자 등이 2차 접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CDC의 지침을 토대로 각 주정부들이 저마다 2차 접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The ultimate decision will be at a local level, but what we are providing governors, health officials with is a framework which is supported by evidence. 그런데 2차 접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들이 서로 먼저 접종을 해달라며 로비전까지 벌이고 나섰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는 안전한 운송을 위해 자기 회사 기사들에게 백신을 최우선 접종해달라는 서신을 CDC와 주지사들에게 보냈고,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도 자사기사들이 우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인 아마존 역시 자사 직원의 백신을 최우선 접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이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로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기업들만 백신을 선점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백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52일 만에 2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대응이 지지부진했던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절벽처럼 추락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하겠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은 오늘 의료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인구 180만 명으로 일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중간 규모인데, 이달 초엔 20명도 되지 않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111명으로 폭증하면서 병상 사용률이 순식간에 5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感染をしたとしても、今現状入院でき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ところまで追い込まれ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에 달할 때까지 10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불과 52일 만에 10만 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밤거리 술집을 드나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로 퍼졌던 1, 2차 유행에 비해 최근의 제3차 유행은 가정과 직장을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 걸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여행 촉진책 중단을 망설였던 정부의 고집이 결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방치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폭락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 간 이동 제한 등 추가 대책을 망설이는 가운데 주요 역 주변과 관광지 등은 연말을 맞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했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법원의 심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오늘 기일에는 윤석열 총장 측 특별 변호인과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2달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 주장대로라면 검찰총장에겐 정직 같은 직무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뚜렷한 징계 혐의 없이 추측만으로 징계위를 강행했고 문제가 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2차례나 징계위를 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는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것 같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했던 국방 핵심 사업들. 계약을 맺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인도네시아 측이 한 푼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사업비 15%인 계약금 1,600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발효되고 잠수함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 참여와 함께 두 나라 국방 협력의 양대 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에서 정책 융자 절차를 마치고 신용장만 나오면 계약금이 지급될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워 신임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현 장관은 다른 데도 파트너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책의 이견이 아직 조율 상태에 있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방사청 대표단이 방문도 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3척 수출 계약이 발휘되지 못하면 방산 수출 쇠락의 적신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에 이어 잠수함 계약금까지 내지 않고 버티며 양국 국방 협력을 흔드는 데는 무기 도입 다각화란 명분 뒤에 다른 금전적 목적이 숨어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수사권이 독립된 미국 치안의 핵심 조직, 바로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11년 전 한인 사회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경찰서 신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인 단체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 올림픽 경찰서였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면서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다 났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힘을 더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정부, 그 시의회에게는 폐쇄를 반대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낙선의 각오도 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보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격하게 화를 내야 합니다.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상업지구인 한인타운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돼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치안이 허술해지면 한인사회 상권 곧바로 무너질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것, 치안 부재를 가져올 올림픽 경찰서 폐쇄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